안녕하세요. 노래 좀 먼저 틀고 시작을 하고 싶어. 웽! 율무의 플레이리스트. 아니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들어야겠다. 이거 몽상가들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하나는 잠가야겠네. 제가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어요.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팟캐스트 형식의 제가 이렇게 혼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의 컨텐츠를 하나쯤은 꼭 갖고 싶었거든요. 저는 원래도 되게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제 영상이 숏폼보다도 이런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롱폼 컨텐츠가 더 좋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는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그냥 나름 패션 유튜버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패션 얘기도 하고 그냥 그때그때 내가 꽂힌 게 뭔지, 요즘 내 취향, 요즘 내가 좋아하는 거, 요즘 내가 하는 생각들 등등등 그냥 다양하게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율무양 언니 일하잖아. 제가 월간 콘텐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기는 했는데 매달 돌아올지는 사실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정말 맛있었던 걸 하나 발견했어요. 롯데에서 나온 설탕 재료, 당류 재료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게 쿠앤크 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뭔가 제로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어봤는데 그냥 베스킨라빈스에 파는 그 쿠앤크 맛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었고 처음에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너무 깡깡 얼면은 좀 식감이 아쉽기는 한데 살짝 녹았을 때 먹으면 진짜 베스킨라빈스 쿠앤크 맛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디저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포트라 레이저를 맞고 왔어요. 제가 사실 선당공포증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주사나 뾰족한 것들을 좀 많이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귀도 하나도 안 뚫었고 문신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그 선당공포증이 많이 약해지기도 했고 그냥 둔감화 교육이라고 하죠. 막 백신 맞고 가다실 맞고 이러면서 주사를 워낙 많이 맞다 보니까 좀 공포증이 덜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뻐지고 싶다는 그 욕망이 공포심을 이긴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시술들을 야금야금 맞아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맞았던 이 포트라 레이저가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모든 시술 중에 가장 안 아픈데 효과는 좋았어요. 제가 릴스로도 한번 올리기는 했는데 릴스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맞은 지 오래된 거는 아니어서 엄청 오래 지속됐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 맞은 지 한 2주, 3주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 아직 효과는 남아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쪘는데 얼굴부터 원래 찌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얼굴에서 티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나는 내가 살이 안 찐 줄 알았어. 근데 찐 게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효과였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이어리를 한번 가볍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 2025년도에 스타벅스 프리퀀시로 얻어낸 그 다이어리예요. 근데 너무 얼마 안 쓴 거야. 그래서 그냥 2026년까지 이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요만큼밖에 못 썼다는 사실. 어차피 저는 막 날짜대로 기록하고 그날그날 매일 일기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메모하고 정리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다이어리를 쓰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최근인데 그 트래블러스 다이어리 있잖아요. 3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쓰고 싶지만 요즘에는 살짝 필요한 걸 새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이미 갖고 있는 거를 좀 알뜰살뜰하게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참고 일단 이거 다 쓰면 그때 트래블러스 다이어리를 구매를 하든 제작을 하든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취미를 위해서 소소하게 구매한 게 있는데요. 이 풀테이프. 이제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이 하나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요거가 다이소에서 2,000원에 구매했어요. 1,000원에 구매했나? 근데 너무 좋기는 하더라고. 메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지류 같은 거 모으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잘데기가 없었는데 오려가지고 다이어리에다가 붙이고
쓰고 하니까 그날그날 뭔가 기억도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테이프 꺼내가지고 자르고 뭐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찍찍 그어가지고 스티커 딱 붙이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 약간 이달에 잘 산 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뷰티 제품 제가 요즘 잘 쓰는 거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이 맥 립스틱이에요. 제가 워낙 건성이다 보니까 립스틱은 좀 건조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파우더 키스에도 막 엄청 매트한 게 있고 약간 세미 매트한 게 있고 글로우 있고 그 라인이 나뉘어져 있나 봐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몇 달 전에 시딩을 받았던 제품인데 사실 이 컬러가 그렇게까지 호구 포인트인 제품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거 쓰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이 립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조명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컬러거든요. 누디 브라운한데 살짝 분홍빛이 들어가는 채도도 살짝 낮고 명도도 살짝 낮은 그런 제품이에요. 발림성도 좋고 입 위에 올라갔을 때도 편안하고 각질 부각도 없고 근데 무엇보다도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새빨간 레드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알게 된 건데 나는 새빨간 립슬보다는 살짝 누드톤의 립스틱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천년의 추구미가 하얀 피부에 눈 화장 별로 안 하고 점 박혀있고 레드립 바르고 그런 좀 깨끗하고 청초한 이미지인데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거.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어쩔 거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가끔씩은 하면서 살라고요. 맞아, 이 얘기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이 경계에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촬영이 아니라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던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후보정이 가능하니까 나한테 조금 안 어울려도 어울려 보이도록 보정이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스타일링한 이 그대로의 모습이 영상에 담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더라도 나한테 안 어울리는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영상미가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해오던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요즘 정병 온다 막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막 외모 정병 온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편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사진 찍을 때 보정하면 되는 거고 뭐 대충 고정한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 뭔가 혼동이 오는 것 같아. 그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럼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뭐지? 하고 새로운 질문을 받게 된 시점이랄까? 근데 쇼핑몰을 운영할 때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었어요. 나의 추구미와 내가 가진 것이 어울리지 않을 때 되게 불행하다. 이런 식의 문구를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까지도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추구미인 거 하고 다니면 되는 거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어색하느냐 자연스럽느냐의 문제지. 내가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내가 그 고민을 너무 아니 그거는 안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어색한 거야. 가볍게 치부해버렸던 게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좀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고민을 해보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는 하다. 뭐 그런 거죠.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할 수 있는 또 토픽인데 옷 스타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올블랙 스타일링, 막 무채색 스타일링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고등학생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건 20살 때거든요. 근데 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스타일을 좀 고집해왔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게 내 추구미이기도 했고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건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췄던 탓에 내가 좋아할 수 있었던 것들, 나한테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들을 놓쳤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옷을 사러 가서도 무조건 블랙이 있는 부분만 딱 보고 나머지는
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난 이후로 요즘에는 그냥 다른 색의 옷들도 하나하나씩 보면서 쇼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놀랍게도 다른 색의 옷들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난 검정이어야만 예쁜 줄 알았던 거야. 여전히 제 눈에는 검정색의 옷들 그리고 올블랙을 입은 분들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 변치 않지만 그게 아니어도 예쁘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데님 팬츠도 샀고요. 베이지색 자켓도 입고 다니고요. 오히려 다양하게 옷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야. 고집할 필요가 없었더라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제가 데님을 샀다 했잖아요. 이 데님을 하나 샀습니다. 이거 자라에서 구매했는데 데님을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컬러감이더라고요. 근데 컬러를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고 나면은 핏이 마음에 안 들고 막 기장이 마음에 안 들고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식이어서 이게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빈티지 쇼핑을 하는지를 동시에 느끼게 됐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발견을 해서 구매를 했고 근데 이게 몰랐는데 말이에요.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엉덩이 바로 아래에 이따만한 슬릿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다. 근데 저는 백슬릿 이런 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습니다. 다만 어른들을 뵙는 자리라던가 좀 공적인 자리에도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데님을 구매하려고 한 건데 이 트임 때문에 사적인 자리에만 입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 몸에 잘 맞는 옷이 아니라 그냥 옷에 내 몸을 맞췄거든요. 뭐 크면 큰 대로 그냥 크구나 입으면 되지. 작으면 작은 대로 작구나 그냥 입으면 되지. 이러는 스타일이었는데 옷이 예쁘면 무조건 다 신경 안 쓰고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 몸에 잘 맞는 것, 내 몸에 잘 어울리는 것, 내 체형에 더 잘 들어맞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섹스 의류들은 좀 더 안 입게 되는 것 같고 완전 오버핏 제품들도 조금씩 더 안 입게 되는 것 같고 제가 마른 편이다 보니까 오버핏 제품들을 입었을 때에는 제 장점들이 다 가려지는 체형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드러내야 실제로 마른 게 말라 보이는 건데 그 장점을 싹 다 이제 가리면서 살았던 거지. 요즘에는 슬림핏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좀 세미 오버핏을 입는다던가 오버핏을 입는다고 하면은 제 몸의 실루엣이 완전히 가려지는 두툼한 제품이 아니라 좀 얇고 흐들거리는 제품들을 주로 입으면서 뼈 라인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된 일이기는 한데 각 잡고 꾸미는 것보다는 살짝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드는 스타일링을 더 선호하게 됐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데님도 구매를 하게 된 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검정뿐만이 아니라 TPO에 맞는 옷들을 입기 위해서 컬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다양성을 더 열어놓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뭐 그런 거죠.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것을 어느 정도 제쳐두고 새로운 거를 하는 거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토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뷰티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 달에 썼던 제품들을 기반으로 좀 좋은 제품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쓴 거 보이시죠? 이거랑 거의 다 썼어요. 이게 신사에 있는 피부과인 에그클리닉에서 나온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반년 정도 전에 광고를 받았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그 당시에는 그냥 무난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앰플이 막 화잘목 앰플이라던가 엄청 쫀쫀하게 만들어주는 수분크림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써보다 보니까 이게 스킨 리페어 세럼 앰플이라고 되어 있고 스킨 리페어 세주란 수딩 크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부에 막 엄청 뭐가 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뾰루지가 좀 나고 나면은 그게 붉은 자국이 꽤 오래 가는 피부예요. 이게 또 피부가 좀 밝은 편이라서 그 흉터들이 되게 잘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을 꾸준하게 쓰니까 그 흉터가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흔적이 지워지는 걸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비울 때쯤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흉터들이 많이 지워졌고요. 그러니까 점처럼 엄청 진한 건 안 지워지지만 옅게 남아있는 뾰루지 흉터들이 잘 지워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메디큐브의 초록색 라인이에요. 엑소좀 시카 크림이네요. 이 라인이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메디큐브 측에서도 이 제품들을 그렇게까지 바이럴하는 라인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실제 이용자분들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유명한 제품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제가 요즘에 쓰는 화잘먹 루틴입니다. 직접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이 앰플이 정말 화장이 잘 먹는단 말이죠. 피부가 엄청 쫀쫀하게 수분감을 쫙 잡아주는데 바다포도 앰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제가 그걸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 제품이 진짜 바다 포도에 걸맞는 제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록색이기도 하고 진짜 포도 젤리처럼 쫀쫀하게 나오는데 정말 좋아요. 이거는 한 통 다 사가지고 새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반 정도 썼고 이거는 아직 이만큼 썼습니다. 그러니까 토너는 또 제가 이것저것 좀 같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써가지고 사용을 좀 덜 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앞머리를 정말 잘 길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 기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그냥 내렸을 때 나쁘지 않은데 저는 넘기고 싶단 말이죠. 넘기고 싶어서 기르는 건데 근데 참 넘기기엔 애매한 길이라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머리도 열심히 기르고 있는 중인데요. 막 허쉬컷, 레이어드 컷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제 스스로도 그 스타일을 한 지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지겨워져가지고 그냥 쫙쫙 길러서 내추럴한 헤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 옆머리는 좀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을 다녔습니다. 뭐 앞머리든 뒷머리든 기르려면 이렇게 많이 묶고 다녀야 되는데 이 페이스라인 컷까지도 너무 길다 보니까 묶어도 이상하더라고요. 어차피 앞머리 기르려면 이만큼 남았으니까 얘도 같이 좀 잘랐습니다. 요즘 빠진 노래도 같이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 제 마음에 드는 노래가 없어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제가 요즘 새롭게 빠진 취미가 생겼습니다. 책 읽는 거에 빠졌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번 달에 책을 3권을 완독했고 4번째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4번째는 워낙 시리즈도 길고 장편이어서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홍학의 자리랑 종의 기원이랑 네버라이 이렇게 3가지를 완독했습니다. 셋 다 좀 비슷하긴 하죠. 미스테리 추리물이죠. 그냥 막 인문학 독서, 에세이 이런 거는 아직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재미를 붙일 만한 미스테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홍학의 자리 왜 이렇게 유명한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봐서 그런 건지 저는 아쉬웠습니다. 독후감을 쓴 거를 잠깐 읽어볼까요? 나는 스테레오 타입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 근데 사실 그 스테레오 타입이 너무나도 뻔한 느낌이라 그렇게까지 확 와닿지는 않았다. 재미는 있었다. 근데 여러 번 읽을 정도는 아니고 딱 한 번 정도만 더 읽어볼 책. 지금은 심지어 한 번 더 읽을 마음이 없을 정도. 잊을 때쯤 되면 그냥 몇 년 후에 꺼내보려나? 짧아서 하루 만에 다 읽음. 이렇게 써놨네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재미만 있었어. 시간 죽이기용 책이었다. 종의 기원도 비슷했어요. 미스테리나 추리물들이 다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3권밖에 안 읽었지만 처음부터 말미까지는 다 잔잔하게 가다가 마지막 한 몇 장에서 막 반전을 주려는 게 너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마지막에 재밌으려나? 마지막에 뭐가 있겠지? 이 생각만 하면서 나 앞에는 막 참으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재미는 있었지만 총 읽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재밌진 않았습니다. 둘 다. 그리고 지금은 그 눈물을 마시는 새를 읽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추리물만 읽다 보니까 지겹기도 했고 판타지를 원래 좋아하는데 이게 판타지로서 지금 1등이다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엄청 자극적이고 그러진 않지만 재밌습니다. 세계관이 재밌어요. 다 읽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버라이 요거는 재밌었어요. 방금 말한 종의 기원이랑 홍학의 자리는 마지막 몇 장에서 막 재밌었고 나머지는 그냥 그랬다면 네버라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었습니다. 그냥 술술 읽혔고 속도감도 있었고 저는 전개가 느리면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특히나 추리물에서는. 그래서 방금 말한 3가지 중에서는 네버라이가 가장 재밌었다. 그리고 그 표지의 작화가 좀 마음에 듭니다. 이제 2번째 관심사는 AI예요. AI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AI가 등장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했고 이 변화한 삶에서 내 위치, 내 직업, 내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AI로부터 언제 대체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생각을 했던 초반에는 내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릴스나 숏폼 같은 거를 보면은 크리에이터가 직접 대본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AI를 이용해서 대본을 작성하고 후킹 멘트를 만들고 3초 안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고 다양한 스킬들이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AI를 사용해서 대본을 쓰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야. 당연히 AI를 쓰는 사람들에 비해서 대본이나 내용이 많이 부족하겠지. 점점 이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AI를 사용을 하는 게. 그냥 세상이 그렇잖아요. 논리대로 흘러가고 이론대로 한다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 결국엔 어느 정도 과정도 있어야 되고 개성도 있어야 되고 스토리도 있어야 하는 건데 AI는 그 모든 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만든 느낌이라서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 연구원들이 한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거 살짝 우리 연구 잠깐 멈추자. 이거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야. 나도 AI를 쓰려고 노력도 해봤고 공부도 해봤는데 이거로 인해서 돌아올 그 결과들이 좀 무섭고 썩 유쾌하지가 않아. 근데 다행히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저는 유튜브로 단 한 번도 책이나 막 다이어리, 도서, 인문학, 토론 이런 걸 검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항상 그 도파민 풀 충전하는 개그 유튜브나 패션 유튜브, 정보성 유튜브 이런 것만 봐온 사람이에요. 브이로그도 잘 안 봤고 그 크리에이터의 감성이 담긴 영상들을 좀 지겨워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다이어리를 쓰는 게 아니라 종이 다이어리에다가 일기를 쓴다던가 이 다이어리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서 꾸민다던가 아니면 책을 읽고 그걸 브이로그로 찍는다던가 책을 추천한다던가 이런 좀 사람 냄새 나는 영상들이 갑작스럽게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을 했거든요. 안 봤어. 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다 있는데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영상이 안 뜨고 막 컨텐츠가 없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냥 다 비슷하고 똑같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숏폼이. 숏폼을 이렇게 내리면서 영상미 좋고 뭐하고 알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그 3초 후킹 멘트니 뭐니 이런 게 좀 그렇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걸 겪고 있는 거야. 3초 안에 나를 사로잡지 못하면 그 영상을 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점점 더 내가 원하는 도파민의 역치는 높아지고 그 역치를 충족시키는 영상은 나오지 않으니까 몇 시간 동안 스크롤만 내리고 있는 거죠. 뭘 보는 것도 아니고 뭘 듣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리기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삶에 염증을 느낀 것 같아. 사람 냄새 나는 걸 좀 봐봐야겠다 하고 제 알고리즘에 뜨는 영상들을 봤어요. 책을 추천하고 책을 읽고 다이어리를 쓰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근데 갑자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들의 댓글들도 봤어 한번. 근데 나랑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대쇼폼의 시대, 대도파민의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영상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재밌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완벽하게 만들어진 모습보다는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뭐 언제든지 이 상황이 바뀔 수는 있겠죠. 언제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뀔 수는 있겠죠. 적어도 AI 때문에 내가 사람 냄새를 못 맡는 건 당장 지금은 아니겠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날로그랑 클래식은 영원할 것이다. 기계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AI들에게 지친 사람들은 오히려 완벽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 냄새 나는 무언가들을 좋아한다. 근데 이것은 아날로그와 클래식으로 회귀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트렌드를 쫓기에 바빴던 내 자신이었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날로그랑 클래식을 영원하다라고 믿으면서 행동을 해도 되겠구나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내 직업이라는 게 언제나 항상 매 순간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뚜렷하게 명함이 없잖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벌이를 하는지를 증명해줄 기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번 선보이는 컨텐츠마다 내 성과를 이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좀 힘들었는데 이 고민이랑 이 AI에 관한 고민이랑 같이 겹쳐지면서 최근에 제 직업적인 면에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전 처음으로 이 직업을 후회해보기도 한 것 같아. 전 단 한 번도 이 일을 하면서 후회해 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이 일을 그렇게 엄청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한 적은 없지만 엄청 못할 거라는 걱정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처음으로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예고 미대 나와서 미술 관련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던가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됐다던가 그랬으면 조금 더 내 삶이 편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편하게 일을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원래 사람이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거에 대한 환상
성장도 있고 본인이 겪는 일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고 좀 착각을 하잖아요. 저도 같은 사람인지라 그런 착각을 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선망받는 직업이고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까지도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서 뭔가 결론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직업에 대해서 이러한 토픽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최근이었다. 그리고 같이 파생되는 또 이슈가 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최근에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건 아니었고요. 약간 시작은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유형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항상 만나왔던 사람, 제가 속해왔던 집단에서 그리고 성장 배경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당장 엄청난 성과를 내야 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내 직업으로서 큰 성공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오는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돈이 가장 중요했고 내 직업이 가장 중요했고 내 일로서 성공한 나의 모습이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약간 친구들한테 나는 일이 너무 좋아, 나는 워커홀릭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도 일하면 좋아, 일하면 즐거워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자기 위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일을 하면서 일정 부분 행복하고 일정 부분 행복하지 않은데 모든 부분 전체를 다 행복하다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인지를 하게 됐냐면 오빠가 성격상 되게 여유롭고 차분한 스타일이에요. 방금 말했다시피 나는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어. 아등바등 당장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성공시킬 수 있고 이 생각밖에 안 했단 말이야. 나도 내 주변도. 근데 그렇게 그냥 여유롭게 살아가는 오빠를 보면서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문득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하지? 내가 현재 행복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로 인해 살고 있는 내 삶이 행복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일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기는 한데 지금까지 제가 일해왔던 방식은 그렇게까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정리를 했죠. 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 일로 인해 엄청난 성공을 거둬야 한다. 이런 강박이 좀 강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결혼이나 가정을 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심지어 그 친구가 저한테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말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나는 비혼주의자야.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결혼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꽤나 뚜렷하게 의견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좀 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이나 가족, 가정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치관도 좀 변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뭐 지금 당장은 결혼 안 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근데 나중에 나이 들면 어떡할래?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게 나처럼 일을 좋아하고 일하는 게 본인의 행복인 친구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와 동일하게 비혼을 선언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나 아이는 절대 낳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도 열의 아홉이었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믿고 아 그래 나는 그냥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살면 되겠지.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 오빠, 일무, 할머니, 가족들이 있으니까 난 외롭지 않아. 난 앞으로도 절대 외로울 일이 없어. 그 생각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제 친구들의 생각이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친구들도 변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변한 시점이었는데 친구들은 이미 변해 있었더라.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인지 주변 환경이 변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나는 내 친구들 믿고 결혼할 생각 없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결혼하고 그래버리면 난 누구랑 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시기였습니다. 연간 잡지도 아니고 월간 잡지 느낌으로 매월 하는 건데 3월에 많이 생각을 했느냐? 딱히 그건 아니에요. 되게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오고 있는 문제기는 해요. 한 1년 넘게? 근데 그냥 첫 달이라서 최근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번 3월에 이 토픽에 대해서 좀 많이 특히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나에게는 아무런 결핍이 없어.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연인도 있고 근데 이게 천년만년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의 동반자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저를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비혼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 인스타그램에서. 결혼 생각 없다고. 근데 그랬던 선우가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네. 좀 딥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으니까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 집 율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 율무가 4월생인데 다음 달이면 2살이 된단 말이에요. 만 2살. 원래 고양이들 이 시기에 그렇게 말을 안 듣나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죠? 안 그러던 애가 이렇게 책상에 물건 있으면 자꾸 떨어뜨려서 깨트리고 뭘 찢어 발기고 난리가 났어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요. 손톱 깎는 것도 너무 힘들어져서 결국 내일 샵을 가기로 했습니다. 추루로도 안 돼. 거기다 간식 투정을 너무 많이 해요. 간식만 먹겠다고 밥을 안 먹습니다. 사료를 너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배고프면은 굶으면 먹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맘 강하게 먹고 간식 안 주고 밥을 먹여봤는데요. 그래서 사료를 좀 다시 먹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사료를 막 잘 먹지 않습니다. 너무 간식을 찾아요. 간식에 들어있는 서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접시나 그런 것도 같이 보관을 한단 말이에요. 접시 꺼내려고 거기를 열 때마다 너무 과하게 난리를 쳐요. 예전에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원래 이 정도인가요? 고양이들? 그리고 원래는 제 발 아래쪽에서 율무가 잤었는데 요즘에 자꾸만 제 팔을 베고 눕는다던가 겨드랑이 쪽에 들어와 눕는다던가 제 얼굴 쪽에 가까이 와서 율무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제 오빠 말로는 점점 더 율무가 저랑 친해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는데 너무 행복하고요. 좋습니다. 근데 자는 게 살짝 불편하기는 해요. 아니 자꾸 내가 누워야 되는 자리에 지가 누워있어. 그렇다고 밀라 그러면 자꾸 물라 그러고 할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요즘 생활 습관 중에 조금 바뀐 게 있다면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물을 진짜 더럽게 안 마시거든요. 500ml 생수통도 하루에 한 병 잘 안 마실 거예요. 사무실에다가 옥수수 수염차를 24병짜리를 쿠팡으로 구매해놨는데 사무실에 좀 건조한 탓도 있겠지만 옥수수 수염차 맛이 너무 맛있어서 덕분에 물을 좀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집에서는 잘 안 마시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약을 최근에 바꿨는데요. 바꾼 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예전 영상에서 추천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번에 먹게 된 제품이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먹던 건 알고 보니까 멜라토닌 함유량이 굉장히 적은 그냥 비타민 같은 제품이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예 진짜 수면 유도제로 멜라토닌 함량이 확실하게 있는 제품을 먹게 됐는데 이거 먹고 나서 잠자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중간에 깨지도 않고요. 한 번 자면 10시간 정도를 내리 잡니다. 밤에도 원래는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사무실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날에는 4시, 5시까지도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는데 활동량이 많은 날에도 2, 3시까지도 못 자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약을 먹고 나니까 평소에도 한 2시면 자고요. 활동을 많이 하고 온 날에는 12시 반, 1시에도 잘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원래는 밤에 잘 때 꼭 아이패드에다가 과학 영상이나 그런 걸 틀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을 나름 막 3시간짜리를 틀어놨는데 그 3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깨고 그래서 다시 영상 켜고 다시 자고 또 깨고 막 이걸 반복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런 말하는 영상을 틀어놓으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끝났을 때 내가 그 대화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뇌가 인식을 해가지고 잠에서 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 초반에는 잠들기 힘들더라도 영상을 틀어놓지 않고 자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2달 전부터 영상을 안 틀어놓고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방금 말한 약까지 더해져서 잠을 굉장히 잘 자고 있습니다. 성인 되어서부터는 계속 그랬기도 하고 특히나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활동량이 많이 적어지면서 프리랜서로 살게 되면서 불면증을 단 한 번도 떼놓고 산 적이 없었단 말이죠. 항상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루틴 두 가지를 지키고 나니까 잠자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죠. 저는 프리랜서고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에어팟을 끼고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걸 많이 들으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프리랜서 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많이 높아졌을 거고 그냥 이렇게 라디오 형태의 영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냥 이렇게 수다도 떠는 겸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월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첫 달이라서 내용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바로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호에서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혹은 조금 더 짧게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실 때 틀고 주무세요. 나는 하지 말라고 말을 했지만 필요한 분들 분명히 계실 거 아니야. 그럼 3월호는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